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네. 근데 어떤 식으로 회피하는 행동을 하는지를 조금 디테일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결국에는 심리적으로 고통이 일어나니까 그 고통을 감소시키기 위해서 그런 고통을 일으킬 만한 상황을 아예 피하는 건데, 은둔 생활이죠. 이불 밖은 위험해가 되는 거예요. 위험해요. 실제 자기한테는 심리적으로 타격을 주니까. 혼자 있으면 그럴 일이 없으니까. 대인관계가 어렵고 직업적으로도 어려워져야 다 관계거든요. 조사 같은 거 보시면 아시겠지만 직장 생활에서 가장 많이 받는 스트레스의 원인은 업무가 아니라 인간관계예요. 근데 이런 패턴이 있기 때문에 인간관계가 너무 힘들어요. 상사가 뭐 한마디 한 거 하루 종일 생각나고, 내가 너무 한심해 보이고 막 좌절되고 부끄럽고, 이 감정 때문에 일을 더 못하고, 그러면 또 지적받고 악순환이 되겠죠. 동료들과의 관계도 힘들고. 그래서 이제 친구도 점점 줄고, 친구도 편하지가 않아요. 친구도 나를 어떻게 볼까? 나를 또 이렇게 거부하진 않을까? 항상 그런 두려움이 있어서 믿을 건 가족밖에 없어요. 가족에게도 그런 걸 느끼는 경우도 물론 있지만, 가족 안에서 오히려 둘러싸여서 사회로부터 점점 더 멀어지는 그런 악순환이 되는 경우들도 많습니다. 하지만 가족 안에서 편안하면 되는데, 가족 역시도 이게 또 오래되다 보면 또 가족 부모님이나 어떤 형제도 이제 이런 패턴에 대해서 굉장히 안타깝기 때문에 또 이제 한마디를 해요. 너는 왜 이렇게 집에만 있냐, 이런 식으로. 뭐 그렇다고 힘들어하냐, 이런 식으로 한마디 하면 또 거기에 꽂혀서 상처받고 굉장히 힘들어져. 막 우울해지고 불안해지고 화도 나고, 그래서 관계가 안 좋아지기도 하고.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게 조금 중요할 수도 있는데, 보통 생각을 못하는 거, 짝사랑을 그래서 많이 합니다. 당연히 대인관계의 연장선이 연애관계이기 때문에 점점 이렇게 관계가 깊어져야 되는데, 아예 이제 대시를 당연히 못하죠. 차이는 게, 거절당하는 게 그냥 뭐 내가 당신에 대한 호감이 있습니다에 대한 그런 연인관계에 대한 제안을 거절하는 정도로 받아들여지는 게 아니라, 나는 굉장히 형편없고 부족하고 막 이런 식으로 감정적으로 굉장히 와르르 무너지기 때문에 짝사랑을 할 수밖에 없죠. 그 다음에 굉장히 중요한 특징이, TV나 영화나 또 극장 가서 어떤 그런 거에 몰입하는 거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왜 그럴까요? 이게 굉장히 구분점이에요. 진짜 은둔형 외톨이는 조연성, 성격장 이런 식으로 예전에 말했는데, 그것과의 차이는 뭐냐면은, 나는 대인관계를 원하는데 이런 감정적인 힘듦 때문에 이게 잘 안 되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지 또 이거를 대리 만족하고 싶어요. 쉽게 말하면. 그러니까 그런 대인관계가 다 이런 데 안에 있어요. 거기에 몰입하면서 조금이라도 이제 버티는 거예요. 이해가 되죠. 왜 그러냐면은, 진짜 내가 대인관계로 들어가려니 상대방이 날 거부할 것 같고, 하지만 그 대인관계에서 일어나는 그런 끈끈한 친밀감이나 이런 소속감을 느끼고 싶은데, 공감하고 싶고 소통하고 싶은데, 그런 두렵지 않은 좀 안전한 대인관계를 할 수 있는 타협점이 바로 이런 것들이죠. 요즘에는 이제 컴퓨터도 있고, 특히 이제 유튜브, 지금 유튜브로 또 보시는 분들 많을 텐데, 여기 계신 분들도 그래서 해당이 많이 될 것 같아서 제가 오늘 회피성 성격장애를 준비했습니다. 근데 이게 또 다른 회피예요. 사실은 뭔가를 막 열심히 하고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회피하고 있는 거예요. 보통은 이제 회피성 성격장애이신 분들이 이런 거에 몰입하는 이유는 공상을 해요. 기대치가 높아요. 나는 대인관계에서 막 핵인싸가 되고 싶고, 사람들이 나를 좋아하면 좋겠고, 무리에 둘러싸여 있으면 좋겠는데, 그런 소망이 막 이만큼 있는데, 그런 성향의 주인공에 또 매료돼서 쑥 들어갈 수 있습니다. 요즘에는 또 어떤 SNS도 또 이런 거에 한몫하죠. 그런 성향인 분한테 굉장히 끌려서 감정이입을 많이 합니다. 하지만 또 다른 형태의 회피라는 거를 말씀드리고 싶어요. 몰입하면 몰입할수록 실제 관계에서는 더 어려워지고 더 어색해지거든요. 뿅 하고 누가 뭐 백마탄 원장님이 나타나서 나를 구원해 주듯이 언젠가는 갑자기 확 좋아질 거다라는 그런 좀 드라마틱한 기대를 해요. 그 다음에 가면이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회피예요. 가면은 뭐냐면은, 내 본 모습을 편안하게 보여줘서는 상대방이 나를 수용해 줄 것 같지 않고 막 거절할 것 같고 비난할 것 같고 이런 느낌이 있고 두렵기 때문에 가면을 쓰는 거예요. 위장하는 거죠. 내가 가면 어떻게 쓸까? 진짜 가면을 쓸 수는 없잖아요. 내가 굉장히 좀 그럴 때 두려움이 느끼고 불안해서 악순환되는 경우에 제일 쉬운 가면, 바로 한잔 하는 거예요. 한잔 해서 불안을 좀 내려가고 살짝 정신줄을 살짝 놓고, 그때서야 내가 막 적극적으로 대인관계에 막 할 수 있고, 불안함이 주니까, 두려움이 좀 주니까, 그 다음에 소극적인 성격이 좀 외향적으로 어떤 억제하는 부분이 좀 풀리니까 막 그런 식으로 하는데, 문제가 뭐냐면은, 그래서 중독이 돼요. 알코올 남용이 굉장히 또 관련이 많이 됩니다. 가면이 될 수 있는 것들은 뭐 알코올도 흔하고 뭐 여러 가지가 있을 것 같아요. 자기를 조금은 이렇게 가리는, 내 약점을 위장하는, 소극적인 부분을 위장하는, 회피하는 행동이 이제 이런 식으로 있다라는 얘기를 드렸습니다.